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주말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설 명절 연휴 첫날을 맞았습니다. 이번 명절 밥상 민심은 어떤 이슈가 화제일까요? 네 분과 함께 오늘도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6박 8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이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번 순방에서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면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 행보에 나섰습니다. 동행했던 기업인들도 정말 놀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김용남 의원님. 네. 자, 먼저요. 이번 순방을 통해서 이 300억 달러가 넘는 투자 유치한 부분 이분이 가장 좀 눈이 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300억 달러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져서 37조 원 된다고 합니다만 뭐 환율에 따라서는 40조 원 내외 되는 큰 금액이죠. 근데 네. 저게 이제 MOU를 체결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대부분. 근데 대규모 투자권은 진행이 그렇게 됩니다. 통상 양해각서라고 하는 MOU를 체결하고 그거보다 좀 단계가 더 진행되면 투자 의향서라는 걸 맺게 돼요. 네. 그다음에 투자 확약서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제 본 계약으로 넘어가는 수순으로 보통은 진행이 됩니다. 뭐 물론 중간에 한두 단계는 건너뛰고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체결된 MOU 금액이 약 300억 달러고 이게 본 계약까지 쭉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잘 해야겠죠. 그러니까 네. 보통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만 MOU 체결 이꼴 투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을 잘 했다. 그리고 그걸 앞으로 잘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도 봤지만 이란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좀 보셨어요? 좀 안타까운 게 대통령이 순방 나가실 때마다 좀 예기치 않았던 본인으로부터 촉발되는 그런 실언이랄까요? 말 그것 때문에 뉴욕 때도 바이든 날리면 그런 사태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도 이제 저기 UAE 적은 이란이라는 말이 지금도 해결이 안 됐어요. 계속 커지고 있고 이란에 있는 우리 대사가 불려가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이란 대사를 또 우리가 부르고 해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참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좀 전에 말씀한 대로 대통령께서 300억 달러 유치를 비록 MOU라지만 그런 약속을 받은 건 뭐 성과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후속 조치가 중요하지만 근데 저런 것들이 모두 이 말 때문에 빛이 발해버렸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도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금 이런 외교적 갈등, 우리와 이란과의 지금 많은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에 가는 우리 상선들이 지금 조심해야 된다. 그걸 우리 해운협회에서 공문까지 지금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대통령이 앞으로도 순방이 많이 나가실 텐데 외교를 할 때는 조금 더 본인 말씀의 어떤 무게 이런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마 참모들이 UAE에 적은 이란이라고 써줬겠습니까? 그런 참모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외교부 관료가 그렇다면 그건 바로 경질해야 되죠. 그러진 않았을 거고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사전 가시기 전에 이런 충분한 숙지를 할 텐데 그런 말 실수나 사고나 정말 인식에 이렇게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좀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 하나 더 지적한다면 두 번째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정말 집권 여당에서 나온 얘기들은 대응조차 잘못한 것 같아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국회 외통위 가가지고 UAE 국민들이 이란을 위협적으로 느낀다든지 이런 불필요한 얘기를 했고 김병민 비대위원은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전 국민 마치 바이든 날리면 때처럼 듣기 평가를 권유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대통령실이나 우리 정부 물론이고 여당도 좀 각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번 순방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꼽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대통령은 일단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제 나온 발언이었다, 오해였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를 정말 오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이란 측에서 좀 과하게 해석한 면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상당 부분 좀 이걸 이란 쪽에서 좀 국제 정치의 어떤 레버리지, 그 지렛대 역할로 좀 사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아크 부대의 아크란 말이 그 형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바라카 원전을 지어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안보 동맹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제 특수부대가 거기 가서 이제 있는 거 상주하는 건데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막 대통령께서 얘기를 아크 부대 진영이니까 군 내에서 이게 군인을 상대로 얘기하다 보면 좀 강력한 메시지가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과연 이제 우리와 UAE 얘기 말씀만 하셨으면 될 텐데 굳이 3자를 끌어들이는 화법이 적절했느냐. 저는 그게 약간 외교적 부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외교 참사라고 규정을 하고 또 더군다나 이제 이란에서는 이것을 공격하는 이유가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국내에서 이제 만일 야당이 참사라고 하니까 봐라, 당신들 나라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사실 이란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원유 자금 70억 불이 동결돼 있거든요. 이걸 받아가기 위해서 지금 저는 굉장히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의 또 사례가 NPT 얘기를 합니다. 이란은 핵 문제 때문에 북한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불리한 국가로 지목됐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네. 저 이란이 우리에게 너희들 대통령이 국가에서 그 국방부 업무 보고 받으면서 핵 가진다 얘기하는 거 그거 NPT 협정 위반 아니야? 아니 누가 누구에게 지적을 합니까? 이건 적반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사안의 본질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우리가 뭔가 이 과정에서 얻어내겠다는 외교 전략적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휘말리거나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또 하나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잘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때 상황, 말씀하신 어떤 상황, 그다음에 그때 어떤 그 우리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면서 왜곡의 여지가 있고 약간 그 오해 소지가 있으니 저는 뭐 대사급이라든가 아니면 외교장관급 채널에서 풀면 될 일이고 네. 이것을 가지고 마치 뭐 외교 참사를 규정하면서 이란이 우리에게 과도한 공세를 취하는 거에 우리 국내에서마저도 이렇게 좀 같이 발맞춰 주는 거는 저는 이건 전략적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이 문제는 외교 라인과 물밑에서 잘 설명하면 될 일이고 그다음에 이건 여러 가지 중동의 국제 정세적 측면뿐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금 세밀히 풀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처럼 충분히 오해를 풀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네, 물밑 외교란 것은 뒷문을 닫아 걸지 않는 한 앞문을 닫아 걸지 않는 게 또 예의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측면을 잘 활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설 연휴 첫날을 앞두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민들에게 설 연휴를 맞아서 설 인사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아랍에미레이트와 다보스 순방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지만 정부와 민간이 하나 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곳곳을 밝혀주시는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소외된 이웃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늘 오전에 귀국을 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은 이제 미리 사전에 녹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 교수님, 네. 지금 뭐 교수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설 명절에 어디 가지도 못하시고 여기 계신데 이번 설 명절의 밥상 민심 가장 화두가 될 이슈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뭐 정치 이야기겠죠. 뭐 설날이 지금 밥상머리 민심 자체가 상세하니까 이게 명절 이후의 민심을 좌지우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그 하나 요소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통령의 이번 순방 뭐 이야기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둘러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는 뭐 도마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뭐 앞서 우리가 방금 지금 대통령 부부의 그 지금 설날 메시지를 봤습니다만 저는 아무튼 이번 그러니까 명절이 끝나고 난 뒤에 대통령께서 좀 이거 통합과 협치에 좀 더 많은 이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어느 특정 우리 편만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사실 지금 우리의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설날 밥상머리 민심에서 가장 이 정치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가 극단적인 진영 대결이 지금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지지층들이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국민들도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좀 이런 이 극단화된 이 진영 정치 대결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뭔가 좀 이런 이 정치적인 역량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지난번 신년회견에서 이야기했던 중대 선거구제 문제도 네. 결국 지금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이런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 상신의 역량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치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 이번 올해가 선거가 없는 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3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진짜 골든 타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3대 개혁 과제가 그럼 국회에서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이 국회의 가반옷을 갖고 있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적으로 대통령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굳이 그걸 피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자연인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후 리스크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네. 그러나 국정의 파트너인 공당의 대표로서 이 분리해서 만나면 저는 상당히 좀 더 한국이 올해 한 해 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네. 단계로 진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남 의원 생각하시기에는 이 밥상 민심에 가장 먼저 올라갈 거 뭐라고 보세요? 통상은 사실은 경제 문제가 제일 관심이 많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정치에 고 관심층이 많아요. 그건 사실인데 통상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밥상머리에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조금 채권 시장이나 이런 데가 안정화가 됐어요. 지난 연말만 해도 회사채 같은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뛰고 뭐 그 전에 사실상 지방채라고 볼 수 있는 레고랜드 그게 이제 지급이 안 된 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최근에는 이게 조금 안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급한 불은 일단 끈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올 한 해 내내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이게 돈이 풀릴 때는 당장은 다 좋아요. 그러니까 마치 스테로이드제를 맞으면 당장 힘이 나고 뭐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스테로이드를 맞다 보면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처럼 돈이 처음 풀릴 땐 괜찮지만 많이 지속적으로 풀리다 보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작용이 세게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걸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는 누구나 다 힘들고 네. 또 경제적으로 조금 약한 입장에 처한 업체나 뭐 국민 개개인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올 1년 내내 조심조심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약간 최근에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 먹고 사는 문제가 큰 걱정이 아니면 정치가 또 역시 화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꼽자면 어떤 걸 지금 제일 꼽으시겠어요? 관심이 꽂히는 거는 사실은 3월 8일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과연 네. 누가 나오느냐, 누가 안 나오느냐, 나오느냐, 네. 뭐 이런 게 제일 관심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설 명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가족끼리 저녁에 모여서 과연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실지 궁금합니다.